몽골에서의 오토바이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사진에서처럼 그 고비 사막을 향해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막인데도 늪지대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당해서 몽골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근데 이제 겨우 제가 달란자가드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려면 최소한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은 수도인 울란바토르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오토바이는 시속 25km 최대한 내도, 그래서 트럭에다가 좀 실어갈 수 없을까 하던 차에 이제 차를 하나 구해요. 이제 호텔의 아줌마를 통해서. 그래서 얻은 차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차가 뭐냐면 이스타나예요. 옛날 봉고차. 그래서 약간 이제 몽골 분들이 그냥 저 알아듣기 쉬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타나 택시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도시간 대중교통이 안 좋다는 것 같아요. 뭐 있기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저 위에다가 지금 제 오토바이를 싣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광경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차도 어렵게 구한 거라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사실 이것 근데 또 공짜도 아니죠. 이제 이 아저씨랑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뭐 누가 봐도 사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야, 이거 좀 비싼데 싶은 정도의 금액을 내고 돌아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 일본인 메카닉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전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용달이 안 되냐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달란자가드에서 울란바토르까지만도 한 60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이스타나 택시를 이용을 했죠. 그런데 이 택시가 또 특징이 뭐냐면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도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사실은 좀 마음이 급한데 아침 벌써 이제 사실은 점심때 거의 다 돼가고 있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냥 서갖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나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한 10명 남짓 타고 갔나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좌석대로 앉은 것도 아니고 막 낑겨 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와중에도 저는 차가 꽉 찼으니까 그래도 한 방에 가겠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도 가다 보면 뭐 차가 펑크가 나서 서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간 이동하는 게 좀 일상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멈춰서 가지고 어떻게든 낑겨 탈 수 있으면은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막 사람이 불어나고 제가 뒤쪽에 탄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제 쪽에는 또 괜찮느냐? 그렇잖아요. 제 쪽 방향도 완전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찍은 사진도 있고. 올라가는데 또 한 방에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한 1시간 갔다가 쉬고 뭐 한 2시간 갔다 쉬고 또 중간에 뭐 길에 사람 있으면 서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제 저녁 되니까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뭐 기름 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울란바토르 도착하니까 새벽 1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지난 화에 마지막쯤에 좀 삽입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몽골 지도거든요. 몽골 지도인데 그 뒷면인 거예요. 지도의 뒷면. 제가 몽골 분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트럭을 그려서 그 위에 오토바이 올려놓고 그다음 제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몽골 회화 검색해갖고 고장 이런 모토 고장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밑에 도시 이름 뭐 달란자가드 사갈살표 울란바토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울란바토르 가가지고 이제 KFC 가거든요. 왜 갔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아 진짜 웃긴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이 생략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좋을 때랑 진짜 힘들 때는 사진이 없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생략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KFC에 갔냐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란바토르 도착했을 때가 새벽 1시였어요. 그때 비도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내렸을 때 다행히 또 같이 이스타나 택시 타고 온 분 중에 어떤 여자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좀 저를 도와주시려고 혹시 뭐 호텔을 잡을 거냐 혹시 아니면은 택시를 이용할 거냐 했는데 지금 새벽 1시고 어쨌든 나는 정비소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가고 싶은데 지금은 체크인도 안 될 거고 택시라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런 노란색 택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승용차들로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여행자인데 한밤중에 조금 걱정되고 하니까 아니다 괜찮다 어차피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숙소 체크인을 안 하고 그냥 24시간 하는 가게에서 좀 시간을 때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본 거죠. 다른 가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 닫는다 그러고 다행히 이 KFC 가게 하나가 24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24시간 하냐고. 그래서 오케이 했길래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햄버거 세트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햄버거 세트인지 사실 이르쿠츠크에서 한번 갔었나? 그런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오리지널 가게였고 KFC는 저희가 그래도 좀 한국에서 좀 익숙하던 가게라서 나름 반갑더라고요. 지쳐있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익숙한 걸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가게 사장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한국인이냐고 막 말 걸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한국에 와서 좀 일을 하셨었대요. 젊을 때. 그래서 7년 정도 한국에서 지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랑 한 1시간 정도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계속 이렇게 밖에다 오토바이 서놓고 있으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알바하는 조거번이 와가지고 또 영어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랑도 또 제 나이 또래라서 저보다 한 2-3살 어렸던 것 같은데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밤새도록 얘기해서 어쨌든 저도 호텔 체크인해야 되니까 아침 해가 뜨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FC에서 완전히 이제 죽치고 앉아있는 건데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그 알바도 뭐 잠깐 청소하고 하다가 와갖고 아예 앉아가지고 막 나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있어. 와 너 진짜 또라이구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도 나중에 뭐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하고 사장님이 와가지고 또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종업원이랑 사장님이랑 또 친한가 봐요. 그래서 너 사장님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이서 또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다행히 이 오토바이 망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에 이 차 빌려가지고 오는데 또 돈 왕창 썼지 그 좀 힘든 가운데 나름대로 이 새벽에 KFC는 저에게 좀 힐링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몽골 들어올 때 몽골은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이틀 쉬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고비 사막 보고 저 몽골 서쪽으로 해서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 그래서 몽골 일주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지금 막 꼬이기 시작한 상태인 거죠. 생각보다 돈도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창가에 KFC 창가에 제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있는데 막 비가 계속 내리죠. 아침에 숙소 들어갈 때까지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오아시스라는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일본인 그 정비사 분이 계세요. 이제 아지토 코지라는 분인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 거죠. 전 세계 이제 오버랜더 이제 세계 여행하는 라이더들이 다 몽골에 들려서 이분한테 정비를 받고 가는 그런 이분도 왕년에 막 오토바이 타시다가 몽골에 왔을 때 몽골 여성분과 이 사랑에 빠져서 몽골에 정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도 지금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결국 정비를 받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지토상이 영어를 하시지만 제가 일본어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진짜 제가 어쨌든 러시아에서부터 물론 한국인 여행자들 같이 있었지만 그 여행에 있어서는 다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이 러시아 몽골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일본어를 쓰는 분들을 만나니까 차라리 좀 속 시원하게 대화가 가능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 오토바이를 좀 점검해주는 모습이고요. 뭐 별의별 오토바이가 다 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오토바이는 이게 아프리카 트윈이었나? 어쨌든 뒷슈퍼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바퀴가 완전 접힌 상태로 왔잖아요. 더 심각한 상태의 바이크들도 많은데, 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가든 간에, 혹은 유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왔든 간에, 러시아 쪽으로 왔든 간에, 몽골이 좀 중심지다 보니까 중간 점검을 받으려고 많은 라이더들이 이 정비소를 찾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고, 결국 점검 결과는 어땠냐면, 일단 클러치 디스크가 문제긴 한데 그 클러치를 좀 유격을 더 풀어내니까 약간 그래도 기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보지는 않고, 깔려면은 일단 뭐 그 실도 다시 해야 되고, 일단 부품을 주문한 상태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또 주문 오는데 한 2주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열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었는데 기어가 걸리길래 클러치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시험 주행을 좀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속도도 나오고 하길래 뭔가 그때 마음에 이제 드디어 좀 희망이 생긴 거죠. 다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점검을 받고 그 다음날 정말 내 오토바이가 멀쩡한 상태인지 점검하려고, 이번에는 남부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몽골을 통과하는 루트가 3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부, 중부, 남부인데 중부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부가 도로 상태가 가장 괜찮거든요. 계속 이제 아스팔트 도로들을 따라가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이거 테스트 주행이니까 너무 멀지 않은 한 300km 정도 떨어진 정도 선에서 어떤 호수가 있길래 관광지라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캠핑하러 하고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중부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조금 이제 경치가 다르죠. 남부는 진짜 완전히 초원이었다면 이쪽은, 중부 쪽은 저쪽으로 이게 산도 보이고, 물론 산이라는 게 나무가 막 자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물론 낙타를 만나게 됐지만 양과 염소가 주였다면 여기는 막 소를 많이 만났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동물일까요?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되게 털이 막 북실북실하게, 나중에 홉스골 가서도 만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맨 앞에 있는 소는 뿔이 어마어마하죠. 얘네들은 심지어 러시아는 막 어기적 다니는 소였다면 얘들 막 뛰어다녀가지고 제가 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뿔을 받으면 어떨까나. 하루 캠핑을 하고 옵니다. 이렇게 초원에, 양가민사가 살고 있는 저 초원에 저쪽에 뒤에 게르도 보이고, 여기도 이제 방목지인 거죠. 제가 캠핑했던 곳은 아무도 없는 곳에다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누가 있는 곳이면 가서 다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여기다 내가 텐트 쳐도 되냐? 사실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뭐 오히려 저 옆에다 텐트 쳐도 되냐고 하면은 걷다 텐트 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했고, 이쪽으로는 양과 염소가 있는 드넓은 초원이지만 반대쪽으로는 또 호수가 이렇게 쫙 절경이 펼쳐져 있는 곳이어서 또 힐링하고, 다행히 여기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오토바이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다시 회복된, 내 여행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때라서 또 뭐 그렇고요. 밤에 호숫가 쪽으로 노을이 지는 모습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또 시간 보냈네요. 궁상 떠오는 거죠. 혼자서 그냥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호수 보고, 이렇게 여기서 호수에서 또 별 사진도 이렇게 찍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 건 아니라서 많이 좀 흔들리고 했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사진이에요. 사실은 사진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여기서 호수에서 이제 별 쏟아지는 거 보면서
찬 공기 맞으면서 했던 캠핑 지금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사진 보면 그때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행 사진이라는 거는 물론 저는 지금 최대한 그나마 깨끗하게 나온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행 사진은 막 찍다 보면 막 흔들리고 이상하게 찍혔어도 지우지 않게 돼요. 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진을 거의 다. 왜냐면 엉망으로 찍혔어도 저는 보면은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도대체 무슨 사진이야? 왜 이런 사진을 저장해놨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행의 추억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시간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아 맞아 너무 좋았어 하면서 또 조금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새벽에 KFC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여행사진 돌아보면서 저도 다시 좀 힐링을 하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오토바이 여행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행기에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